독일 뮌헨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바이에른주의 조용한 도시 잉골슈타트는 아우디 본사가 위치한 산업도시로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프라이서 슈트라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 쌍의 중년 부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3세의 딸 샤라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샤라반은 그날 오후 잉골슈타트에 있는 전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의 전화에도 답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직접 잉골슈타트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뉴브 강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딸의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는 세키르라는 23세 코소보 출신 남성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죠.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고 그가 차량 뒷좌석을 들여다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시신이 뒷좌석에 널브러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체형, 머리카락, 피부색 모두가 샤라반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하며 그 시신을 딸 샤라반으로 신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독일 범죄 수사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숨기고 있었죠. 사실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그 시신은 샤라반이 아니었고 그녀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샤라반은 이라크 북부 출신으로 야지디 공동체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야지디족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소수 종교 집단으로 이슬람, 기독교, 조로아스터교의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로 이주한 샤라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엄격한 규범, 가문의 명예, 그리고 결혼에 관한 전통적 관념이 유지되었습니다. 샤라반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뮌헨에서 미용사로 일하며 현대적인 독일 사회와 전통적인 야지디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었죠.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메이크업과 최신 유행을 따르는 그녀의 모습이 게시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샤라반은 20대 초반에 같은 야지디 공동체 출신의 남성 라완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라완은 샤라반을 집에서 쫓아내려 했으며 부부 사이의 다툼은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야지디에서 이혼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가문 전체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였죠. 범행 직전 2주 동안 샤라반은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을 피해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관계 역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둘러싼 분쟁, 가문의 기대, 그리고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찢겨진 그녀의 정체성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는 시신이 필요했죠. 그것도 자신과 닮은 시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샤라반은 소셜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검색합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 비슷한 피부톤, 비슷한 체형이 그녀의 목표였죠. 그녀는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최소 5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무료 뷰티 시술을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해 주시면 공짜로 화장품을 드릴게요. 그녀는 다양한 미끼를 던졌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만남에 응하지 않았죠. 그러나 샤라반은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완벽한 분신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초 샤라반은 마침내 자신의 도플갱어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디자로 23세의 알제리 출신 뷰티 블로거였습니다. 카디자는 알제리의 항구 도시 오란에서 태어나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갈등 끝에 이혼했고 아버지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었고 10대 후반에 독일로 이주하게 됩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주의 작은 도시 하일브론에 정착한 그녀는 뷰티 인플루언서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5,7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그녀는
메이크업과 뷰티 팁을 공유하며 나름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카디자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독했고 독일에서의 새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2022년 8월 9일 카디자의 인스타그램 DM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래퍼 로네의 매니저입니다. 로네의 새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출연료도 드릴 거예요. 카디자는 처음에 이 메시지를 받고 흥분했지만 그러나 곧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갑자기 들어오다니 뭔가 이상했죠. 카디자는 신중하게 행동을 취했고 그녀는 래퍼 로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메시지를 보시고 답장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확신이 없어서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로네의 답장은 즉각적이었고 그거 가짜예요. 답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카디자는 그 계정을 무시했고 샤라반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샤라반은 포기하지 않았죠. 불과 이틀 뒤인 8월 11일 카디자의 인스타그램에 또 다른 계정에서 메시지가 도착했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신제품 화장품을 홍보해 주시면 무료로 뷰티 시술을 해드리고 화장품도 선물로 드릴게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뷰티 인플루언서인 카디자에게 이런 제안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협찬이나 무료 제품 제공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계정은 실제 뷰티 스튜디오처럼 보였습니다. 카디자는 주저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무료 화장품과 뷰티 시술은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만남 장소는 카디자의 집 근처인 에핑엔으로 정해졌고 상대방은 8월 16일에 직접 차로 데리러 온다고 알렸습니다. 샤라반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고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키르는 코소보 출신의 23세 청년으로 잉골슈타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샤라반은 범행 불과 며칠 전에 세키르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왜 세키르가 이 끔찍한 계획에 동의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것으로는 샤라반이 가족과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세키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은 명확했습니다. 샤라반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세키르가 물리적인 실행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고 카디자 사건이 샤라반의 유일한 범죄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샤라반이 형부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녀는 A로만 알려진 한 남성에게 10,000유로를 제안했고 선불로 5,000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돈만 받고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죠. 샤라반은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그는 그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 청부 미수 혐의로 나중에 재판에서 추가 기소됩니다. 체포 후 가블링엔 교도소에 수감된 세키르는 감방 수감자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고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해줘. 내가 돈을 줄게. 그 리스트에는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살해하고 나머지는 다치게만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수감자는 세키르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 내용을 당국에 알렸죠. 아이러니하게도 세키르 역시 청부 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검은색 벤츠가 카디자의 아파트 앞에 멈춰섰고 운전석에는 젊은 남자가, 조수석에는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샤라반과 세키르였습니다. 카디자는 뒷좌석에 올라탔고 차는 잉골슈타트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약 150km의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디자는 아마도 뷰티 시술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차는 갑자기 숲 근처의 한적한 곳에 멈춰섰고 샤라반이나 세키르가 어떤 핑계를 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잠깐 쉬어가자고 했을 수도 있고 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범행이 실행되었죠. 법의학 감정 결과 56회의 자상이 남아있었고 특히 얼굴이 집중적으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카디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시신을 뒷좌석으로 옮겼고
잉골슈타트로 향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샤라반의 차에 자신과 닮은 시신을 남겨두면 가족들이 그것을 샤라반의 시신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샤라반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자유롭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뉴브강 근처의 조용한 주택가인 프라이서 슈트라스에 차를 세웠고 그곳은 세키르의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 이 범행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현대 법의학의 힘을 말이죠.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2022년 8월 17일 부검이 진행되었고 샤라반의 가족들은 이미 그 시신을 딸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제 범인을 찾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부검인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신은 샤라반의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문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대조 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 분명 샤라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방향을 전환했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샤라반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입니다. 경찰은 샤라반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휴대폰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 그리고 목격자 제보들이 수집되었죠.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잉골슈타트의 한 피자 가게에 도착했을 때 샤라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하게 있었죠.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샤라반은 피해자 카디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카디자의 명품 핸드백도 들고 있었습니다. 샤라반은 즉시 체포되었고 그날 밤 세키르도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시신의 진짜 신원을 밝혀야 했습니다. 샤라반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그녀가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 샤라반과 외모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디자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DNA 대조 결과 시신은 카디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독일 언론은 이 사건을 도플갱어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체포된 지 약 1년 반 만에 샤라반과 세키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카디자의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190명의 증인을 신청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샤라반은 마침내 침묵을 깼지만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검찰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샤라반은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모든 것은 세키르가 한 일이라고 말했죠.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숲에서 세키르가 갑자기 카디자를 공격했고 자신은 그를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완전히 모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샤라반이 체포될 때 그녀는 카디자의 옷을 입고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변호인단은 두 피고인 모두의 무죄를 주장했고 또한 두 여성이 실제로 닮지 않았다며 도플갱어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먼저 DNA 증거가 있었습니다. 카디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샤라반과 연결되었고 그녀의 옷에서도 샤라반의 DNA가 검출되었죠. 샤라반의 복구된 휴대폰에는 그녀가 여러 명의 닮은 꼴 여성들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카디자와의 메시지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샤라반이 자신의 형부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도 제시되었습니다. 세키르도 교도소 내에서 교사 시도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그가 동료 죄수자에게 요청한 리스트가 증거로 제출되었죠. 2024년 12월 19일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샤라반과 세키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샤라반과 세키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알제리의 카디자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3주가 지난 2025년 1월 8일 한 기자가 연락을 해왔을 때서야 그들은 판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SNS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연결하고 기회를 찾는 플랫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악의를 품은 자들에게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샤라반은 전통적인 야지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실패한 결혼, 가족의 기대, 사회적 압박으로 그녀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선택한 탈출구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것이었죠.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피하고 싶었던 속박은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쇠창살로 바뀌었습니다.